새벽 3시 익선동 한옥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목숨 걸고 뛰어야 합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온 오 여사는 담벼락 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라야, 준영아,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심 여사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수면은 언제나 얕았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4시면 일어나 한정식집 준비를 했던 몸이 이제 와서 늦잠을 잘리 만무했습니다. 익선동 한옥 2층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10월의 서울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석류나무가 달빛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나무는 여전히 해마다 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건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이냐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1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석 달 전부터 새를 들어 사는 박진수 씨의 방이었습니다. 24살의 청년이 이 오래된 한옥을 좋아한다며 들어왔을 때 오 여사는 반가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옥을 불편해하는데 진수는 달랐습니다. 여기 마당에서 커피 마시면 딱이에요. 진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오 여사가 만든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진수는 고맙다며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쾅! 갑작스러운 소리에 오 여사는 몸을 떨었습니다. 1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단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오 여사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을 열자 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빨리요. 뭐라고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목숨 걸고 뛰어야 합니다. 진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 여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가방만, 그것만 들고 나가세요. 지금. 진수가 오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오 여사는 서랍에서 낡은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진수가 앞장섰습니다. 오 여사는 따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공포가 통증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진수는 오 여사를 이끌고 좁은 골목을 누볐습니다. 익선동의 미로 같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진수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 여사도 따라 숨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오 여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라야. 며느리 한미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사람은 아들 이준영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진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라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잖아. 이상한데. 불은 꺼져 있어.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오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문 열어봐요. 미라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덩치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도구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가자. 날 샌다. 준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한밤중에 집에 침입하려 하다니. 가요. 진수가 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 여사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웠던 곳이었습니다. 진수는 오 여사를 데리고 종로 3가역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찜질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진수가 구석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오 여사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물 좀 드세요. 진수가 생수를 건넸습니다.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물을 마시니 목구멍이 간신히 풀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 여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탐정사무소 조수입니다. 탐정이요? 네. 민우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를 지켜? 누구한테서? 며느님, 한미라 씨한테서요. 오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라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진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프린트된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미라 씨는 연쇄살인범입니다. 오 여사의 손에서 물병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7년 전 첫 남편을 독살했습니다. 보험금 5억을 받았죠. 4년 전엔 두 번째 남편이 계단에서 추락사했습니다. 보험금 8억이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할머니 차례였습니다. 오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준영이는 아드님도 알고 계십니다. 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아드님과 며느님의 대화입니다. 할머니의 익선동 한옥과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찍힌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집이랑 보험금 다 우리 거야. 빨리 처리해야 해. 엄마가 유언장 고칠지도 몰라. 걱정 마. 완벽하게 사고사로 만들 거야. 오 여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영이가, 내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새 죽을 쓰며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려고 식당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께서 한정식집을 은퇴하시고 익선동 한옥에 혼자 사신다는 걸 알고 계획한 겁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이 독이 든 홍삼 음료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계단에서 밀어 추락사로 위장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찜질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자로 위장해서 들어간 겁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요. 누가 당신을 보냈어요? 사실은
진수가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의뢰하셨습니다. 남산 한정식 집을 하시는 박영자 여사님이요. 영자가? 오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박 여사님이 며느님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거죠. 오 여사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식당 일을 배웠고 각자 가게를 차렸습니다. 영자는 늘 눈치가 빨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CCTV, 통화 내역, 계좌 추적. 모든 게 명백합니다. 진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실행하려던 걸 제가 막은 겁니다. 오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오 여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라고요? 할머니 목숨이 먼저입니다. 진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잡아야 합니다. 현행범으로요. 오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뚜렷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며느님이 다시 시도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때 현장에서 잡는 거죠. 위험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킬 겁니다. 민우 탐정님과 함께요. 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여느 때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길,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 남편과 함께 일군 한정식집, 아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알겠어요. 오 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결기가 실렸습니다. 내가 직접 잡겠어요. 내 손으로.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찜질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의 마음속에선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정심 여사는 찜질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선 진수가 낮은 코 고는 소리를 냈습니다. 청년은 새벽 내내 긴장했던 탓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정식집 준비로 바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은퇴한 몸이었습니다. 2년 전 가게를 정리하고 익선동 한옥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을 때만 해도 남은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진수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사라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불안해져요. 오 여사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뭐 좀 드세요. 진수가 일어나 자판기로 갔습니다. 식혜와 군밤을 사왔습니다. 오 여사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우 탐정님이 곧 오실 겁니다. 어떤 분이에요? 10년차 베테랑이십니다. 실력이 뛰어나세요. 진수의 말대로 30분 뒤 한 남자가 찜질방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오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우입니다. 남자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 여사가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쉽지 않으시겠죠. 민우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사님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오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는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월요일 오후 3시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미라가 익선동 한옥 근처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국 주인과 통화했습니다. 수면제를 샀다고 하더군요. 수면제요? 네. 그리고 이틀 뒤엔 인터넷으로 주사기를 주문했습니다. 민우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택배 송장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치밀했어요. 하지만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 여사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3년 전 준영과 결혼할 때만 해도 착하고 순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한다며 기뻐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돈입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익선동 한옥은 지금 시세가 20억이 넘습니다. 거기다 여사님의 보험금까지 합치면 15억이에요. 오 여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을까봐 넣어둔 보험이었어요. 그땐 준영이가 어렸거든요. 총 35억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은 작년에 사업 실패로 8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한미라 씨를 만났죠. 오 여사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준영의 행동이 이상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오면 집 이야기만 물었습니다. 혹시 유언장 쓰셨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물어봤어요. 자주요. 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직 안 썼다고 했어요. 뭐하러 그런 거 쓰냐고 아직 건강한데. 그래서 서두른 겁니다. 여사님이 유언장을 쓰기 전에 처리하려고요. 진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남편을 잃은 슬픔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배신은 달랐습니다. 여사님, 민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도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계획만 했을 뿐 실행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는 현행범으로 잡는 겁니다.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는 거죠. 그게 더 확실하단 말이군요. 네. 하지만 위험합니다. 오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찜질방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여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영자 여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했습니다. 영자야. 어머니, 놀라셨죠? 진짜 놀라셨죠? 영자가 오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미라가 그런 애인 줄 몰랐잖아. 오 여사가 울먹였습니다. 말해봤자 안 믿었을 거 아니야. 며느리 편들었겠지. 영자가 오 여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50년 친군데 영자가 휴지로 오 여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근데 진짜 어쩔 거야? 준영이 그 자식을 경찰에 넘길 거야? 오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내 목숨이 달린 문제야. 영자가 오 여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 죽으면 준영이 그놈이 뭐가 달라지는데. 그냥 또 다른 사람 죽이고 돈 챙길 거야. 하지만 내 아들이야. 아들이면 뭐해. 엄마 죽이려던 놈인데.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한미라는 이미 2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그걸 알면서도 공모했어요. 맞아. 그런 놈들은 잡아야 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식혜 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오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현행범으로 잡는 거. 여사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 여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겠어요. 내 손으로 직접 잡고 싶어요. 민우와 진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내 문제예요. 오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40년 동안 한정식집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종로에서 제일 가는 집 만들었죠.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625대 피난 갔다가 부모님 다 잃었어요. 혼자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는. 영자가 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정심이. 그게 너답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야겠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여사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자연스럽게요. 민우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익선동에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오 여사님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신다고요. 그럼 미라가 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시도할 겁니다. 진수가 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접근할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리도 준비해야겠군요. 오 여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 여사는 익선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길은 여전히 고즈넉했습니다. 관광객 몇 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옥대문 앞에 섰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잡으니 손에 익었습니다. 여사님 조심하세요. 진수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청년은 다시 1층 세입자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알아요. 오 여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의 석류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빨간 석류 열매가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한정식 집을 처음 열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만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전화 안 받고. 영자네 집에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준영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요즘 바빠? 네, 좀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오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설치해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방 안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CCTV도 몰래 달아뒀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오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미라의 차였습니다. 그날 밤 오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나무결을 세며 밤을 지샜습니다. 언제 미라가 올지 몰랐습니다. 언제 아들이 배신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새벽 4시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1층에서 진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오 여사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석류나무 아래 섰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여보. 곧 끝날 거예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비록 상대가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3일이 지났습니다. 오 여사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석류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익선동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여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요즘 며느님은 안 보이네요. 바쁜가 봐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고. 익선동은 좁은 동네라고. 미라의 귀에도 곧 들어갈 거라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미라랑 같이 갈게요. 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오래 못 뵀잖아요. 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오 여사는 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온대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 여사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마당을 보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제사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3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끝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택배 기사 복장이었습니다. 녹음기 확인했습니다. 다 작동합니다. CCTV는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민우가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비상벨입니다. 위험하면 누르세요.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오 여사는 장치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수는요? 1층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지키겠습니다. 민우가 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신호 보내세요. 알아요. 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 여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준영 오빠는 주차하고 올 거예요. 미라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영자네 집에. 갑자기 가셔서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미라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으면 제멋대로잖아. 오 여사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니? 건강하시죠? 아직 안 죽었어. 오 여사의 대답에 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홍삼 가져왔어요. 미라가 보따리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빨간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건데 기력에 좋대요. 그래요? 오 여사는 병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지금 드실래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미라가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마실게. 드셔보세요. 진짜 좋아요. 미라가 병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 여사는 준영을 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때? 그냥 그래요. 힘들지? 좀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미라가 잔을 들고 왔습니다. 자, 드세요. 빨간 액체가 찻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오 여사는 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시세요, 어머님. 미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잠깐.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너희도 마셔. 네. 좋은 거면 같이 마셔야지. 준영이 너도. 오 여사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가 따로 마실게요. 아니, 이걸로 같이 마시자. 나눠 마시면 되잖아. 오 여사가 잔을 미라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드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왜? 같이 못 마셔? 그게 아니라. 그럼 마셔봐. 오 여사가 잔을 계속 내밀었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준영도 불안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너도 마실래? 오 여사가 아들을 봤습니다.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오 여사가 잔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뭐가 들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독이야? 수면제야?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지. 오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다 알아. 너희가 뭘 하려는지. 미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탐정을 고용했어. 너희 짓거리 다 조사했지.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경찰 불렀어요? 그럴 거야. 증거 있어요?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녹음되고 있어. 여기 CCTV도 돌아가고. 오 여사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미라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영 오빠. 미라가 준영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영은 망설였습니다. 뭐해? 빨리. 미라의 고함에 준영이 움직였습니다. 오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영아.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 오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 가만히 계세요. 미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원래 계획이 아니었는데. 미라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 여사는 비상벨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탐정들 곧 와. 안 와요. 미라가 웃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처리했어요. 지금쯤 골목 어딘가에서 자고 있겠죠. 오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도 준비했거든요. 미라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 여사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호주머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미라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아! 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 여사는 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잡아! 미라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오 여사는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세요. 오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73세의 몸으로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앞에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영과 미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미라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방해하세요? 너희가 잘못했잖아.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 우린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조금 빨리 가시는 것 뿐이에요. 미라야, 제발. 이제 늦었어요. 미라가 손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오 여사를 붙잡았습니다. 나 줘. 오 여사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차에 태워. 미라의 명령에 남자들이 오 여사를 끌고 갔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 SUV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 안에 두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민우와 진수였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봤죠? 다 끝났어요. 미라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오 여사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가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미라가 다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오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때 오 여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나를 만만하게 봤다는 거야. 오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625를 겪었어. 혼자 살아남았지. 40년 동안 맨손으로 식당 일했어.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는. 미라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 여사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 숨겨둔 또 다른 장치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준 비상벨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혼자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듣고 있어 달라고. 위험하면 바로 와달라고. 경찰은 작은 송신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듣고 있겠다고. 오 여사는 그 송신기를 켰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했어. 탐정들도 몰라. 오 여사가 말했습니다. 뭐?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양쪽에서 경찰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오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미라, 이준영,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녹음됐습니다. 살해 시도, 협박, 감금까지.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엄마. 이준영 씨도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 여사는 아들을 봤습니다. 40년 전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아기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젊은 여경이 다가와 오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에서 민우와 진수가 내려왔습니다. 테이프를 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당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오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심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오 여사는 경찰차로 끌려가는 미라와 준영을 봤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해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들이 떠났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 여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님, 병원 가셔야 해요. 여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쇼크 상태일 수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오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선동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석류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2층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정심아, 뉴스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지금 갈게. 아니, 괜찮아. 좀 쉬고 싶어. 알았어. 내일 갈게. 꼭.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0월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석류나무 아래 섰습니다. 빨간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나무에 손을 댔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오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친절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연쇄살인범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한미라는 전부 자백했습니다. 전 남편 2명 살해한 것도요. 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벌받아야죠. 오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친 살해 공모죄입니다. 실형을 받을 겁니다. 알아요. 면회 신청하시겠습니까? 오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우와 진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수고했어요. 두 분. 저희가 뭐려? 여사님이 혼자 다 하셨잖아요. 민우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오 여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살아야죠.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는 익숙해요. 오 여사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사님,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일요? 네. 탐정 일이요. 오 여사는 놀란 얼굴로 민우를 봤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무슨 탐정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사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진수가 거들었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오 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을 거예요. 민우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우탐 정사무소.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혼자 밥은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거짓말. 얼굴 봐. 야윈 거. 영자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 봐. 아무것도 없잖아.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먹어야지. 영자가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먹어. 응. 두 노인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판 기다리는 중이래. 면회 갈 거야? 아직은. 오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괜히. 아니야. 괜찮아. 오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는 가봐야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 천천히 생각해. 영자가 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탐정 일한다며? 어떻게 알았어? 민우 탐정이 나한테도 전화했어. 너 설득 좀 해달라고. 오 여사는 웃었습니다. 알까? 이 나이에? 왜 안 돼? 아직 정정하잖아. 73세야, 나. 나도 75세야. 그래도 식당하잖아. 영자가 오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 준영이 생각, 미라 생각. 맞아. 차라리 바쁘게 살아.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오 여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류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 해볼까? 그래, 해봐. 73세 탐정. 멋지잖아. 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힘든 일은 못해요. 무릎도 안 좋고. 물론입니다. 상담과 조언 위주로 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 3일만요. 좋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부터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전화를 끊고 오 여사는 거울을 봤습니다. 73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첫 출근 날 오 여사는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사무실은 종로 3가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책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패도 있었습니다. 오정심 조사관.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조사관이라니 어울리시죠?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의뢰인이 오늘 오십니다. 벌써요? 네. 70대 할머니세요. 아들이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상담이에요. 오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여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전 10시 의뢰인이 왔습니다. 72세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오 여사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말씀하세요. 천천히.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고, 집을 팔자고 한다고, 며느리가 자꾸 보험 이야기를 한다고. 오 여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두려우시죠? 네. 정말 무서워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오 여사가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박 여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당의 석류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열매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탐정됐어요. 나무에 대고 말했습니다. 73세에 새 인생 시작했어요. 늦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준영이는 언젠가 만나러 갈게요. 아직은 힘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해요. 내 인생도 아들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 여사는 일주일에 3번 출근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해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악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씨가 못생겼었습니다. 오 여사는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답장을 쓸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민우와 진수, 그리고 오 여사, 3사람이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엔 더 바쁠 거예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바쁘게 살고 싶어요. 오 여사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선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예뻤습니다. 한옥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눈이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2층 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습니다. 73세의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도 얻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야, 내일 시간 있어? 왜? 새로운 의뢰인 있어. 내 식당 단골인데 도움이 필요하대. 그래, 만나보지. 역시 우리 정심이. 전화를 끊고 오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게요. 약속해요. 사진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의뢰인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73세 종로 할머니 탐정의 하루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채로,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며 의미 있게